네덜란드 골목길에서는 꽃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국민 정서는 오늘날 네덜란드를 화훼 산업의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는 세계 최대의 화훼 수출국이며 전 세계 화훼 시장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화훼 산업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국화이기도 한 튤립은 성장 환경이 네덜란드의 기후 조건과 잘 맞아 생산량이 유독 많으며 오늘날에는 명실상부한 네덜란드의 국가적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 전 네덜란드에서는 이 튤립 한 뿌리의 가격이 집 한 채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폭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튤립 뿌리를 구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재산을 처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16세기 에스파냐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1556년 심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르로세가 그의 아들 펠리페 2세에게 왕좌를 넘기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펠리페 2세는 통치 기간 중 네덜란드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개신교에 대한 탄압을 심하게 했는데 이를 참지 못한 네덜란드는 독립을 결심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결국 1567년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발발하였고 1648년 마침내 네덜란드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독립국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네덜란드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까지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립니다. 특히 16세기 후반 무렵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금융 중심지로 크게 부상합니다. 이때 종교적 박해를 피해 도망온 유대인들과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은 암스테르담에서 막대한 자금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1609년 암스테르담에는 세계 최초로 증권거래소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네덜란드 전역으로 은행과 증권거래소가 확산되었고 주식, 외환, 신용대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네덜란드는 17세기 금융중심지로서 패권을 장악합니다. 이때 네덜란드는 금융의 발전과 더불어 상업과 무역 또한 함께 번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해상 패권까지 장악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가 빠르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업과 어업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조선 기술이 뛰어나서 연간 2,000척이나 되는 배를 건조할 능력이 있었는데 조선 공정의 표준화로 생산 비용 또한 저렴했습니다. 17세기 말 네덜란드의 선박 건조 비용은 영국 대비 40에서 50%가량 저렴했으며 배 자체가 저렴했으므로 네덜란드 선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화물을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가 보유한 선박의 수는 영국의 4배 이상이었고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연방을 합친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당시 네덜란드가 조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막대한 부를 일으킨 청어잡이 어업 때문입니다. 청어는 유럽 곳곳으로부터 수요가 많은 탓에 역사적으로 청어잡이 어업은 항상 많은 부를 일으켜 왔습니다. 네덜란드 북쪽에 위치한 북해 청어 어장에서는 매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청어잡이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네덜란드는 유럽 각지로 청어를 판매하며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청어잡이 어업이 활발해질수록 대량의 어선을 제조하는 기술이 필요했으며 네덜란드는 이 과정에서 축적된 조선 기술을 무기로 해상 패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큰 부를 축적하게 되자 네덜란드인들은 돈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욕망은 국화인 튤립으로 몰렸고 향후 튤립은 투기의 대상이 됩니다. 애초 튤립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1610년 무렵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부 식물 애호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튤립 뿌리는 처음부터 고가에 거래되었고 원예 애호가들은 독자적인 품종 개량과 재배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튤립을 만들었습니다. 17세기 당시 유럽의 정원에서 가꾸던 꽃들 대부분은 지중해 동부에서 들어왔는데 이 중 특히 튤립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튤립은 바이러스로 인해 알뿌리에 변이가 생기기 쉬워 이를 이용한 품종 개량으로 다양한 종류의 알뿌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튤립이라는 꽃은 단기간에 수를 늘리기 어려운 종이며 이는 품귀 현상과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튤립에 관심을 갖자 튤립 뿌리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했고 네덜란드 상인들은 튤립의 재배지 오스만 제국의 이스탄불에 머물며 투기 목적으로 튤립 뿌리를 경쟁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튤립이 주목받기 시작한 때는 1634년 무렵입니다. 투기꾼들은 튤립을 재배하거나 꽃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튤립 시장에 진입합니다. 투기 세력들이 늘어나자 수요 증가로 튤립 뿌리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그 중에는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고급 품종의 튤립 뿌리 하나로 집이 바뀌는 일도 생겨납니다. 급기야 튤립 재배가 유행하면서 튤립 뿌리를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1634년에서 37년 사이 튤립 마니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튤립 뿌리에 거금을 투자했고 튤립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브로큰 튤립이라는 반점이 들어간 튤립은 3,000길더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6,000길더까지 폭등한 튤립 뿌리도 나타났는데 당시 6,000길더는 일반적인 서민이 25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튤립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장인이나 농민 같은 일반 서민들도 서서히 시장에 참가합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들은 우선 자신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저렴한 튤립부터 사들이기 시작했으나 그 정도의 품종도 가격은 점차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튤립 뿌리는 현물로 거래되고 있었고 현물 거래를 위해 튤립 뿌리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겨울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열된 튤립의 인기는 계절을 불문하고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원하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찍이 금융이 발달한 네덜란드는 튤립의 연중 거래와 그에 따른 선물 거래 제도가 자연스럽게 도입될 수 있었는데 이에 따라 아직 꽃이 피지도 않은 튤립 뿌리가 미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특정한 가격에 매매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는 정식 증권거래소가 아닌 술집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래에서는 현금이나 현물 튤립 뿌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튤립 가격을 지불할 시기와 튤립 뿌리를 받을 시기를 명시한 계약서만으로 거래는 이루어졌고 약간의 중도금만으로 매매가 체결됐습니다. 중도금이라고 해도 현금만 받은 것은 아니었으며 가축이나 가구와 같은 환금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통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통한 거래가 여러 사람을 거쳐 반복되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디에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물 거래 시스템을 통해 자본이 없는 사람도 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잡고 튤립 투자에 뛰어들었으며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빵 굽는 사람이나 농민 같은 튤립 본연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가치에는 관심 없는 일반인들까지 튤립 시장에 참여하면서 수요는 팽창하게 되고 싼 품종의 튤립도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격이 상승하자 애초 튤립 본연의 가치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식물애호가들은 튤립을 구매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거래하고 있었던 값싼 품종의 튤립을 식물애호가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가격이 폭등하던 튤립 뿌리는 1637년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구매자가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튤립 본연의 가치가 아닌 가격 상승 기대감만으로 발생된 튤립 수요는 당연히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튤립의 구매자가 줄어들자 가격은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큰 손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공포감에 경쟁적으로 튤립을 팔기 시작합니다. 튤립 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동안 사재기했던 대량의 튤립을 한 번에 팔아 시장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선물 거래를 통한 어음은 부도가 났으며 지불할 수 없는 채무를 가진 사람은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게 되고 네덜란드 각 도시는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채무자들의 분쟁과 도주가 이어졌으며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자가 되어갔습니다. 채무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건 사람들도 있었지만 채무자에게 지불 능력은 없었고 사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이런 혼란 사태가 이어지자 네덜란드 정부는 튤립 거래를 규제했고 튤립 거품은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계약서에 의한 튤립 거래 계약은 모두 무효가 됐고 많은 파산자와 소수의 벼락부자를 남긴 채 튤립 파동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 경제를 주름잡았던 네덜란드가 경제 공황까지는 아니지만 무역과 금융 주도권에서 상당히 밀려나며 경제대국의 자리를 영국으로 넘겨주게 된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